중졸 계집애가 무슨 자동차 정비를 한다고. 니시라고 설소니에게 쏟아지는 지옥 같은 말들 속에서 그녀는 한 할머니의 차를 수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녀는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 서울 구로구의 작은 공업사에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했다. 왜? 감미소 뇌 12세. 원래대로라면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어이, 중절. 공업사 셔터가 열리자마자 고함이 날아왔다. 어이, 김 부장이라는 40대 남성이었다. 이영진 자동차 공업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다. 이 남자가 미소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미소는 작게 대답했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지난 반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욕설을 듣는 것에 일도 못하는 게 더 일찍 출근해야지. 사실 미소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미소를 괴롭힐 핑계라면 뭐든지 좋았다. 너 같은 계집애가 정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주위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자신은 결코 정비를 못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은 확실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의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동생 서준이를 부양할 수 없게 된다. 오늘도 화장실 청소나 해. 정비 일은 100년은 이르다. 네, 알겠습니다. 미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1년 전 여름, 미소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1학년임에도 강팀인 농구부에서 에이스를 맡아 코트를 누비고 다녔다. 아이씨, 대회 준결승. 관중석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은 사소한 일로 토라져 누나 응원 따위 안 가라며 집에 남아 있었다. 경기는 미소의 활약으로 승리.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순간 부모님께 달려갔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고마워요. 저기 오늘 친구들이랑 뒤풀이 가도 돼요? 그럼 너무 늦지는 말고. 알았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뒤풀이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르는 번호의 전화였다. 경찰서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미소의 세상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옆에서 서준이가 떨고 있었다. 아직 10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동생을 힘껏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 시간이 미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 애들은 어떡할 거야? 부모인 박설이가 말을 꺼냈다. 50대 초반, 항상 화려한 옷차림을 하는 여자였다. 솔직히 우리는 무리야. 외가사시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월급으로는 둘이나 더 못 키워. 삼촌인 이경민이 팔짱을 꼈다. 미소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마치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애초에 형님도 계획성이 없었어. 애를 둘이나 낳고 저축도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 그 사람들 생각이 좀 짧았다고. 미소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만하세요. 미소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고나 당하는 거지. 부주의했던 거 아니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뻔하지. 그만하시라고요.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고모가 고숨을 쳤다. 건방지긴 너희끼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고맙게 생각해. 누가 너희를 걷어준다고. 미소는 서준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됐어요. 저희끼리 살게요. 두월. 고등학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번 다시 부탁 안 해요. 부모님을 무시한 사람들한테 기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대로. 미소는 서준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3일 후 미소는 담임 선생님께 자퇴서를 제출했다. 정말 그만둘 거니? 난 우리 농구부 에이스인데 결승전도 얼마 안 남았다고. 네, 님 대감으로는 부족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계속하고 싶었다. 예, 결승전에서 뛰고 싶었다. 마음속의 외침을 억누르며 미소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농구는 상관없어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팀원들이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다. 결승전. 잘해. 그 말만 남기고 미소는 교문을 나섰다. 미소는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머리에 떠오른 것은 자동차 공업사. 정비사였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녀는 영진 자동차라는 공업사를 찾아냈다. 중졸도 받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미소는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이력서를 실컷 본 면접관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값을 매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16살, 중졸. 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피부를 훑는 듯한 김 부장의 시선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지금의 미소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월급 100만 원이면 괜찮은 회 써주지.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동생과 살아갈 수 있다. 안도감에 미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 첫날부터 미소에 대한 대우는 끔찍했다. 어이, 박미소. 김 부장의 손에는 녹슨 볼트가 들려 있었다. 이거, 이건 이제 못 쓰는 부품 같은데요.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네 일이잖아. 네, 김 부장이 미소 앞에 녹슨 볼트와 너트를 잔뜩 쏟아부었다. 왜 전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못하면 잔업수당 없어.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면서도 미소는 말없이 녹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네, 손끝이 새빨갛게 부어올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미소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것이겠지.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월말 첫 월급날? 미소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월급 봉투를 받았다. 단을 보고 경악했다. 50만 원. 저기에 이건 뭐 문제 있어? 김 부장이 쏘아붙였다. 면접 때는 100만 원이라고. 수습 기간이잖아. 그래도 벌써 3개월. 불만 있으면 그만둬.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50만 원으로는 월세도 낼 수 없었다. 게다가 네 실수로 손해도 났잖아. 봉구 험하게 다뤄서 망가뜨렸어. 30만 원. 다음 달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었다. 리서는 공구를 서중히 다뤘다. 아버지로부터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말에 미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두면 서준이와 살아갈 수 없다. 어느 날 전이야. 작업복 차림으로 공업사 앞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신상 프라푸치노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야르르 웃으며 다가온 것은 예전 반 친구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미소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미소, 여기서 뭐해? 다른 작업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미소는 고개를 숙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미소야, 오랜만이다. 망설하며 건네는 말에 미소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그녀들 사이의 즐거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정하려 듯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시선이 미소의 피부를 찔렀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친구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저기, 우리 이제 카페 가봐야 해서. 그럼 미소도 힘내. 음, 친구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는 눈물을 참았다. 에이, 저 아이들은 오늘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에이, 자신만 뒤처져 버렸다. 겨우 집에 돌아오자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학교는 어땠어? 넌 내일 살짝 그래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미소는 알고 있었다. 분명 집안일로 무슨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물어볼 여유가 없었다. 미소 자신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미소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미소가 공업사 밖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데 예이익하는 낯선 금속음이 들려왔다. 네 신호대기 중인 낡은 파란색 소나타였다. 이 소리, 안쓰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아니야.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이 되살아났다. 미소야, 차의 소리를 들어라. 그게 생명을 지켜주기도 한단다. 이 파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스터, 실린더의 균열. 아니야, 그렇다면 브레이크에 기세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가 안 들을 텐데. 어이, 강미소. 뭐 하고 땡땡이 치는 거야? 진 부장이 공업사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저차,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예요. 뭐? 상관없잖아. 보리선님도 아니고 저런 똥차를. 에휴,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소는 1년 전 부모님의 사고를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미소는 공구를 내려놓고 달리기 시작했다. 예, 돌아와. 김 부장의 고함을 무시하고 미소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다행히 다음 신호에서 차는 멈췄다. 저기요. 할머니가 놀라 창문을 열었다. 오상한 인상의 70대 정도의 여성이었다. 무슨 일이죠? 얼른딘 자동차 사람인데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위소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대로 달리시면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우리도 아니었다. 생판 모르는 그것도 어린 여자애가 갑자기 정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위소는 필사적이었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증상을 설명했다. 부탁드립니다.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미소의 진지한 눈빛의 할머니는 무언가 느꼈는지 차를 갓길에 세웠다. 아우, 돈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소는 공업사로 달려가 최소한의 공구를 챙겨왔다.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선단등으로 비치자 역시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이 나 있었다. 거기서부터 브레이크 액이 조금씩 새고 있었다. 큰일 나요. 이대로 가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위소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제대로 된 소리는 설비가 없어 무리지만 적어도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할머니는 미소의 능숙한 솜씨에 조금 놀란 듯했다. 소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확실한 기술이었다. 응급처치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바로 제대로 된 수리를. 미소는 땀범벅이 되어 설명했다. 수리비는 괜찮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미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다. 기름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는 누구보다도 올곧았다. 학생, 이름이 뭐야? 안미소입니다. 기억해둘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미소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금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사람을 두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로 봉업사로 돌아오자마자 던너의 진악한 얼굴로 다가왔다. 미소는 팔을 붙잡혀 벽에 강하게 밀쳐졌다. 이 자식이 우리 공구를 마음대로 들고 나가서 공짜로 수리를 해?
에, 여기가 자선 사업하는 데인 줄 알아. 별로 내일부터 월급 있으면 원 깎는다. 불만 있어. 어,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 공포에 미소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 죄송합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아침, 웜납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님 부장을 비롯한 정비사들이 희죽거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감미소, 일 좀 와봐. 김 부장의 부름에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 값비싼 부품이 놓여 있었다. 이거 뭔지 알지? 오, 터보 체전이에요. 그래, 300만 원짜리 부품이야. 김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게 재고에서 하나가 비어. 미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저는 몰라요. 근데 헤이, 지난주에 부품 창고에 들어갔지? 미소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히 청소 때문에 들어간 적은 있었다. 근데 내가 봤거든. 박대리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박미소가 부품 창고에서 뭘 들고 나오는 걸? 거짓말이에요. 미소가 소리쳤다. 에이, 김 부장이 다가왔다. 당시 카메라는 마침 고장 났고 말이야. 이건 함정이다. 미소는 확신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해, 어쩔래? 절도죄로 징계 해고당한 중졸 꼬맹이를 앞으로 누가 써주겠어? 이 동생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이 일자리를 잃으면 서준이와의 생활은 끝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네가 훔치려던 부품값 300만 원을 월급에서 떼는 걸로 용서해주지. 나도 악마는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미소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위는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두세요. 늠름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돌아봤다. 입구에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였다. 누구시죠? 짐 부장이 당황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명함을 꺼냈다. 대한자동차 부품, 대표이사 회장 윤정숙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공업사의 가장 큰 거래처. 아니,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대형 고객이었다. 회장님, 김 부장이 얼굴이 새잡다. 이 아이는 지난주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늠름한 목소리가 공업사에 울렸다. 윤정숙 회장은 당황하는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뒤사의 정비사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브레이크의 중대한 결함을 이 아이만이 발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소중한 차를 지켜주었고요. 윤 회장은 미소를 보았다. 미소는 아직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였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요. 부품 분실건 때문에.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도 없이 직원을 범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저희와의 거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김 부장의 무릎이 떨렸다. 대한자동차 부품과의 거래가 끊기면 이 공업사는 즉시 도살한다. 윤 회장은 미소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서요. 그대는 아무 잘못 없어. 미소는 천천히 고개를 튀었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다. 구원받았다.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미소는 일어섰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하지만 외쳤습니다. 미소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윤 회장이 놀랐다. 와, 김 부장 일행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였다. 미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부모님을 모욕당했던 날? 그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부당한 다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와,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소는 김 부장을 향해 돌아섰다. 죄송했습니다. 돕던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오윤 회장은 미소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와, 16살 소녀가 보이는 아플 정도의 고집. 그것이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윤 회장은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대 마음 네, 존중하죠.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김 부장을 보았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향후 거래는 제거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피서에게 눈짓하고 공업사를 나섰다. 윤 회장이 떠난 후 미소를 향한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니년 때문에 거래가 끊기 뻔했잖아. 김 부장의 분노는 이제 상식을 벗어났다. 니 탓이야. 알겠어? 매일같이 부품값 300만 원 똑똑히 갚아라며 시달렸고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는 노동이 이어졌다.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미소는 쓰러질 수 없었다. 서준이를 위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마음을 죽이고 계속 일했다. 어느 날 밤 지쳐서 집에 돌아온 미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는 서준이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서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수학여행 마지막 납부금이 30만 원이래. 못 나겠지? 30만 원. 그 금액이 지금의 미소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짓눌렸다. 그래도 괜찮아. 누나가 나 때문에 일해주고 있잖아. 아직 11살인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미소는 서준이를 힘껏 껴안았다. 이대로는 동생이 마음까지 망가져버린다. 열심히 해야 해. 그 생각만이 미소를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평소처럼 5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일어나려고 하자. 네 심한 어지럼증이 덮쳤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억지로 일어났다. 하지만 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음 순간 미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누나! 서준이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의식이 멀어져 갔다. 서준아, 미안해. 그리고 미소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미소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겸원 침대 위였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이대로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요. 의사의 진단은 차갑게 울렸다. 안 돼요. 미소는 일어나려 했다. 동산이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에게 제지당하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서준이가 달려왔다. 누나. 서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누나가 이렇게. 아니야. 미소는 힘을 쥐었자 서준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서준이는 잘못 없어.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육원에 갈게. 미소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면 누나가 편해지잖아. 이제 정했어. 누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11살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려 하고 있다. 자기 때문에 에이서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싫어. 떨어지기 싫어. 자존심도 고집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해? 아빠의 엄마 도와줘?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이제 없었다. 이소는 정말로 혼자였다. 누가 도와줘요.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그리고 미소는 결심했다. 자존심 따위는 잊어버린다.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링거를 뽑고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배에서는 뿌리쳤다. 더움을 청해로.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이소는 병원을 나섰다. 향하는 곳은 대한자동차
부품 본사 빌딩. 오웨이 윤 회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흐렸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무거운 하늘. 의손은 필사적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 자동차 부품 본사는 멋진 유리 빌딩이었다. 의손은 접수처를 향했다. 엔정숙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접수 직원은 남루한 차림의 미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약속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러시면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차가운 대응. 미소는 마음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준이를 위해 미소는 빌딩 입구로 돌아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가 인정사정 없이 미소에게 쏟아졌다. 미소는 입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땅이 댔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쪽.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뭐 하는 거지? 저의 경비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다. 의식이 몽롱해져 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서준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동물인지 빗물인지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때 미소 양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 회장의 목소리였다. 따뜻한 손이 미소를 일으켜 안았다. 회장님, 미소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다 이야기해요. 윤 회장은 미소를 빌딩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나를 마시게 해주었다. 이제 천천히 말해도 좋으니. 미소는 떨면서 모든 것을 얘기했다. 도마님의 죽음, 친척들의 배신, 공업사에서의 괴롭힘, 월급 문제, 그리고 서준이의 이야기까지. 서준이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미소는 또 울었다. 저 때문에 동생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윤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대는 정말 잘 버텨냈어요. 16살 소녀가 여기까지 버텨낸 거예요. 윤 회장은 미소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윤 회장의 말에 미소는 고개를 들었다. 그대가 지난주에 나를 구해줬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대를 구할 차례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어요. 괜찮아요.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돕고 돈 받고. 미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감각이 있었다. 1년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부탁드립니다. 와주세요. 미소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어이,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미소가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윤 회장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어렸다. 알겠습니다. 미소 양, 고개를 들어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잠자코 지켜봐요. 윤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우선 엉진 자동차부터 시작하죠.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다. 그 공업사의 실태 전부 조사해뒀어요. 웨이소는 놀랐다. 조사요. 그대를 만난 날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눈이 빛났다. 검시할 수 없었으니까 그대처럼 훌륭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다음 날 아침 이소의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고 조심스럽게 공업사로 향했다. 너 어디 갔었어? 네, 김 부장이 공업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노로 새빨갰다. 무단 결근이라네. 월급 전액 삭감이야.
아, 죄송합니다. 미소는 작게 사과했다. 몸은 아직 정상이 아니었지만 윤 회장이 반드시 공업사로 가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공업사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잠깐만요. 차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내렸다. 월급 전액 삭감. 입니까? 윤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업사에 울렸다. 김 부장이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윤 회장님. 윤 회장의 뒤에서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줄줄이 내렸다. 이수는 공업사 구석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윤 회장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하지만 곧바로 김 부장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단결근으로 월급 잔액 삭감. 그건 위법입니다. 아무리 벌금이라도 월급의 10분의 2까지만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 그건 김 부장이 말을 더듬었다. 김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회장의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선 이걸 보시죠.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다. 미소 양의 지난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군요.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잠깐. 김 부장이 저항하려는 순간 윤 회장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김 부장이 미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언제... 아, 저희 회사 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촬영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윤 회장은 미소를 구한 날부터 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되겠네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악들이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윤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암시 카메라 영상 데이터였다. 영상에는 박 대리가 300만 원짜리 부품을 빼돌려 미소의 사물함에 숨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미소는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는 고장 나지 않았었소. 이건 절도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거기에 공갈죄도 추가되겠네요. 변호사가 담담하게 죄목을 읊었다. 증언도 있습니다. 윤 회장이 손을 들자 한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전 직원이었던 사람이었다. 더는 못 참겠어서 그만뒀어요. 저 사람을 괴롭힌 너무 심해서.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왜? 대유를 맛있게 하려 하거나 부품 도난을 조작하거나 전부 봤습니다. 미선은 와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차올랐다.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니야. 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걸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자 다른 전 직원들이 나타났다. 모두 괴롭힘을 목격했지만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김 부장님, 해윤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한 자동차 부품과의 거래는 오늘부로 모두 중단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산. 그렇겠죠.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동정도 없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영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윤 회장의 눈이 빛났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비서양이 얼마나 여러분을 도와왔는지. 비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일까? 정비 기록을 보시죠. 김 비서가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뇌순과 3위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서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죠. 비서양이 여러분의 작업이 끝난 뒤에 몰래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너인 출퇴근 기록과 작업 기록이 제시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의 실수를 수습해왔습니다. 비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했던 일을 누군가가 봐주고 있었다. 인정해 주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비사들은 경락됐다.
그런 자신들이 괴롭히던 소녀가 사실은 은인이었다니. 몇몇 정비사들이 미소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네. 한 시간 후 경진 자동차는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었다. 김 부장과 박 대리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되었다. 살려줘. 난 잘못 없어. 아,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다만 미소에게 사과하고 증언에 협력한 이들에게는 윤 회장이 재취업을 알선해 주었다. 한 정비사가 미소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미안했다. 미소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윤 회장과 함께 회장차에 올라탔다. 사무실로 돌아와. 윤 회장이 미소의 손을 잡았다. 미소얌, 정말 잘 견뎠어요. 회장님, 미소는 또 눈물이 흘러나왔다. 재벌 임금, 위절려, 전부 합쳐서 5억 원을 청구할 겁니다. 우와, 5억 원. 당연하죠.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주었다. 정신적 고통, 건강 피해, 늘쓰리. 하지만 그런 큰 돈을 괜찮아요. 횡령분과 회사 자산 매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원. 와, 그 돈만 있으면 서준이와 평범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미소양, 윤 회장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요? 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건 도와주서가 아니에요. 아, 그대의 기술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네가 가장 잘 알아요. 윤 회장은 미소의 손을 잡았다. 2번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와주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대처럼 재능 있는 정비사는 흔치 않으니까. 그날 저녁 미수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퇴원하고 서준이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누나, 서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앞장스러운 얼굴이었다. 괜찮아? 에이, 이제 무리하지 마. 괜찮아. 미소는 서준이를 껴안았다. 서준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우, 새로운 일자리가 정해졌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야.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윤 회장 이야기, 새로운 직장 이야기, 그리고 업 완이야기까지. 서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 정말이야. 미소는 미소 지었다. 수학여행 갈 수 있어. 왜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남매는 서럽게 안고 울었다. 디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한 달 후, 미소는 새로운 작업복을 입고 대한 자동차 부품의 정비부서에 서 있었다. 신입사원 강미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잘했어. 기다렸다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선배 정비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곳에는 욕설도 폭력도 없었다. 있는 것은 프로로서의 자부심과 동료를 향한 배려뿐이었다. 보자마자 미안한데, 이 엔진 상태 좀 봐줄 수 있을까? 부서장인 최 팀장이 말했다. 50대의 베테랑 정비사로. 다정한 눈을 하고 있었다. 미소는 엔진에 손을 댔다. 흐리은 감촉. 엔진 시동을 걸고 소리를 들었다. 미 3번 실린더에 이상이 있습니다. 우와, 다 아는 건가? 그래? 아마 밸브 간극이. 미소가 진단을 이어가자. 최 팀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단한데 베테랑도 알아채기 힘든 수준이야. 아버지께 배웠어요. 이소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자네 아버님도 분명 훌륭한 정비사이셨겠군. 네. 위소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소의 기술은 순식간에 인정을 받았다. 어느 날 미소가 제안한 정비 방법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작업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네. 왜 지금까지 몰랐지? 미소의 제안은 곧바로 사내 매뉴얼에 채택되었다. 나아가 부품의 마모를 사전에 예측하는 진단법을 개발했다. 에이, 이건 특허감이야. 제 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서식 진단법으로 특허 출원하자. 리소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술.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대한자동차 부품에서의 생활은 이전 공업사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있었다. 월급은 이전 공업사의 7배 이상이었다. 어느 날 미소가 퇴근길에 지하철을 걷다가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쳤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친구들이었다. 미소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모두 미소를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지금은 뭐해? 대한자동차 부품에서 일해. 네. 그 대기업에서.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대단하다. 없이 미소야. 따뜻한 말에 미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우리도 미소, 네 생각 계속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도 미소를 버린 게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보자. 미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인연도 생겨나고 있었다. 젊은 여성 정비사, 해커 기술 개발. 미소가 텔레비전에 나온 날? 전화가 울렸다. 미소니? 고모야. 1년 만에 듣는 친척의 목소리.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다. 텔레비전 봤어? 대단하더라.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네 아빠도 똑똑했잖아. 그때 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좀. 죄송합니다만 위선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친척이 아닙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럼 끊겠습니다. 위선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과거는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 호흡사 벽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 옆에는 특허증과 수많은 표창장. 아빠, 엄마. 미소는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빗속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자신을 떠올린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했던 날.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 윤 회장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하지만 오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소중한 사람을 태우는 차를 마음을 담아 정비한다. 그것이 미소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미소의 공업사에서 오늘도 젊은 정비사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어떠셨나요? 미소 씨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